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독학, 정말 외롭고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학습 자료인데요. 바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아시죠? 거기 올라온 RLC의 직렬회로 관련 포스팅을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블로그가 설명이 참 깔끔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블로그에서 다른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RLC 직렬회로에서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원리랑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단순히 답만 찾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그 근본적인 개념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각 요소, 그러니까 저항 R, 또 유도성 리액턴스 XL,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XC. 얘네들이 회로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또 왜 중요한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물론 실전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단위, 옴, 볼트, 암페어. 이 단위 확인하는 거랑 또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고르는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전기 회로의 기본기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RLC.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찌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랑 같이 이 문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하고 느끼실 거예요. 특히 오늘 다룰 문제는요. 이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특별한 포인트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가져온 기출 문제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R은 15옴이고 XL은 15옴, XC는 15옴인 RLC 직렬 회로에 100볼트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 객관식 선택지는 1번 6암페어, 2번 8암페어, 3번 10암페어, 4번 12암페어입니다. 자, 문제를 좀 분석해 봐야겠죠? R은 저항이고 단위는 옴이고 그리고 XL은 유도성 리액턴스, 그러니까 코일 성분이죠. 단위는 똑같이 옴. XC는 용량성 리액턴스, 커패시터, 다른 말로 콘덴서 성분입니다. 단위 역시 옴. 이 세 가지가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100볼트, V, 교류 잔압이 걸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전류 I, 단위는 암페어 A고요. 이 기본 용어와 단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직류 회로에서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주로 저항 R이잖아요. 근데 교류 회로에서는 이 저항뿐만 아니라 코일, L, 하고 커패시터, C도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성질을 가져요. 이걸 각각 유도성 리액턴스, XL,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든 방해 성분들,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를 벡터적으로 합친 것, 이게 바로 회로 전체의 총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임피던스, Z입니다. 단위는 저항, 리액턴스랑 똑같이 옴을 쓰고요. 전류를 구하려면 이 임피던스 Z값을 먼저 알아내야만 해요. RS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를 구하는 공식, 이건 정말 중요해서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Z는 루트 안에 R의 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XL 빼기 XC 괄호 닫고 이것의 제곱입니다. 수식으로는 Z 이퀄 루트 안에 R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XL 빼기 XC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항 성분 제곱하고 리액턴스 성분 XL과 XC의 차이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다는 점이에요.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좀 쉬우실 수도 있어요. 공식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G는 루트 R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XL 빼기 XC의 제곱.
입에 착착 붙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두세요. 이 공식 하나가 RLC 회로 문제풀이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중요한 공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R은 15옴, XL은 15옴, XC도 15옴이네요. 공식에 넣어보면 G는 루트 안에 10의 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15 빼기 15 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뭔가 딱 보이는 거 없으신가요? 뭔가 재미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XL 값하고 XC 값이 15옴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괄호 안에 XL, XC 부분, 그러니까 15 빼기 15는 얼마가 되죠? 당연히 0이죠. 0의 제곱은 뭐죠? 역시 0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XL하고 XC의 값이 같다는 건요. 이 회로에서 유도성 리액턴스랑 용량성 리액턴스가 서로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일이 만드는 위상지연 효과랑 커패시터가 만드는 위상진상 효과가 정확히 반대가 돼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전기공학에서는 이 특별한 상태를 직렬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즈 레저넌스죠. 그럼 공진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피던스 공식 G 꼴 루트 안에 R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제곱에서 XL 빼기 XC제곱 항이 그냥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G 꼴 루트 안에 R제곱 이건 그냥 R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즉 공진 상태에서는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가 순수 저항 R값하고 똑같아지고 그 크기는 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액턴스 성분들이 서로 싸우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와, 그렇군요. 공진 상태. 그래서 계산이 진짜 간단해졌네요. Z 이꼴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Z 이꼴 루트 100, 즉 Z 이꼴 15옴이 되는 거군요. 와, 아까는 막 복잡해 보였는데 임피던스가 그냥 저항감 15옴하고 똑같아졌어요. 이게 바로 공진의 마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공진이라는 게 단순히 계산만 편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회로에 가장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라디오나 TV에서 특정 방송 주파수 맞추는 거 있잖아요. 튜닝 회로. 그게 바로 이 공진 현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딱 공진이 일어나도록 L하고 C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신호만 강하게 받아들이는 원리죠. 반면에 전력 시스템 같은 데서는 공진이 발생하면 갑자기 과전류가 흘러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실제 전기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라디오 튜닝 원리가 이거였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임피던스 Z가 10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최종 목표인 전류 I를 구할 차례죠. 교류 회로에서도 전압, 전류, 임피던스 사이에는 기본적인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옴의 법칙을 교류 회로에 맞게 확장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I는 Z분의 V입니다.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값과 같다, 이겁니다. 자, 이 공식 읽는 법,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분자 분모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읽는 습관을 들입시다. I는 Z분의 V입니다. 임피던스 Z가 분모, 전압 V가 분자, 꼭 기억하세요. I는 Z분의 V. 문제에서 전압 V는 100V였고요. 우리가 계산한 임피던스 Z는 10옴이었습니다. 자, 이제 값을 대입해 볼까요? I는 100V 10옴. 자, 100 나누기 10은 얼마죠? 네, 바로 10입니다. 따라서 전류 I는 10A가 됩니다. 간단하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단위 확인,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전압의 단위 볼트, V를 임피던스의 단위 옴으로 나누면 그렇죠. 전류의 단위인 암페아, A가 나옵니다. V 나누기 옴은 A. 따라서 우리가 구한 값 10 뒤에 붙는 단위는 암페아, A가 맞습니다. 최종 답은 10암페아네요. 그럼 선택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6A, 2번 8A, 3번 10A, 4번 12A. 우리가 계산한 값 10A는 3번에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네,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똑같이 풀이하고 정답을 3번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RLC 직렬회로 문제, 핵심 원리만 알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첫째, 임피던스 공식. Z는 루트 안에 R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 이걸 딱 떠올리고. 둘째,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서 혹시 XL하고 XC가 같은 공진 상태는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센스. 여기선 15 빼기 15는 0 확인했죠. 셋째, 간단해진 임피던스 Z값을 구하고 Z는 10옴. 마지막으로 옴의 법칙, I는 Z분의 V, 즉 I는 Z분의 V. 이걸 이용해서 전류를 계산하면 I는 10분의 100 이퀄 10A. 끝.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공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R은 그대로 10옴이고 V도 100V인데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한 20옴이고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10옴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L하고 XC가 다르니까 이건 공진이 아니죠. 오, 그거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공진이 아닐 때는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피던스 공식 Z는 루트 안에 R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Z는 루트 안에 10제곱 플러스 20 빼기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괄호 안은 20 빼기 10이니까 10이네요. 그러면 Z는 루트 10제곱 플러스 10제곱 이퀄 루트 200이 됩니다. 루트 200은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약 14.145옴 정도 나옵니다. 아까 공진 상태일 때는 임피던스가 딱 10옴이었는데 공진이 아니니까 약 14.145옴으로 더 커졌네요. 네, 맞습니다. 공진 상태일 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요. 공진점에서 벗어나면 임피던스는 더 커집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는 VZ, 즉 I는 Z분의 V니까 I는 100V 14.145옴, 이거 계산하면 대략 7.07A 정도가 됩니다. 와, 공진일 때 전류는 10A였는데 공진이 아닐 때는 약 7.07A로 전류가 더 작아졌군요. 아, 임피던스, 즉 방해 성분이 커졌으니까 당연한 결과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 그러니까 XL이 XC보다 큰 경우, XL, XC에는 회로가 전체적으로 유도성, 즉 코일 성질을 더 강하게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뒤지게 돼요. 반대로 만약에 XC가 XL보다 컸다면 XC, XL, 회로는 용량성, 커패시터 성질을 띠게 되고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서게 되죠. 공진 상태 XL 이퀄 XC에서는 리액턴스 성분이 딱 상쇄되니까 임피던스가 순수 저항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아집니다. 동상이 되는 거죠. 이런 위상 관계까지 이해하시면 RLC 회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와, 이렇게 공진 상태랑 비공진 상태를 비교해보니까 RLC 회로의 특징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임피던스 크기 변화, 전류 크기 변화, 그리고 위상 관계까지. 와, 단순히 문제 하나 푸는 걸 넘어서 개념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네요.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가 이런 핵심적인 기출문제를 참 잘 선정해서 풀이 과정을 보여준 점이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 설명이 아주 명확해서 따라가기 좋았어요. 네,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RLC 직렬 회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첫째, 임피던스 공식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걸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겁니다. 뭐 기본이죠. 둘째, XL과 XC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XL은 XC인 공진 상태, 이때는 임피던스가 최소, Z는 R이 되고 전류는 최대가 되면서 계산이 매우 간편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셋째,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는 옴의 법칙, I는 Z분의 V, 즉 I는 Z분의 V, 이걸 이용해서 전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과정과 최종 답에서 전압 V, 전류 A, 저항, 리액턴스, 임피던스, 옴, 이 단위들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 이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비교해본 공진 상태와 비공진 상태의 차이점,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류 크기, 위상 차이까지 기억해 두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오늘 함께 풀어본 이 문제랑 또 비교 설명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준비에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시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취감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진짜 원동력이 될 거예요. 저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바탕으로 한 RLC 직렬회로 문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RLC 회로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는 XL = XC인 경우랑 XL이 XC인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XL이 XC인 경우, 예를 들어서 XL이 10옴이고 XC가 20옴이었다면 임피던스랑 전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리고 위상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서 직접 풀어보는 연습이 실력 향상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 좋은 마무리 질문이신데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직접 계산하고 비교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공부법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도움이 될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되 또 즐겁게 공부하세요.